부동산 DJ. 네, 부동산 여기 이슈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슈 보니까 제가 이슈하면서 여기 이슈 이렇게 좀 깨발랄도 떨어보고 하려고 하는데 그럴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금리 인상 요 네 글자가 오늘 첫 번째 이슈입니다. 듣기만 해도 사실 심리적인 부담이 좀 확 커집니다. 금리가 오른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놀라셨어요? 금리 오른다 그래서? 아니, 놀라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미국도 올릴 추세고, 오르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은 한 번에 0.25가 아니라 한 번에 이제 0.5%까지도 올린다. 빅스텝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 우리도 당연히 올라가는 게 추세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근데 이게 왜 부담이냐. 어쨌든, 대출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자 부담이 늦는 거잖아. 근데 저는 이 금리가 오른다, 이런 게 나오면은, 저는 항상 그런 생각해요. 별로 놀랍지도 않고, 그리고 맨날 때가 되면 나오는 단골 멘트구나, 또. 단골, 메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도 그렇지만, 금리도 오를 때가 있으면 내릴 때도 있고, 이런 거를 몇십 년을 겪으시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가요? 이제 또 때가 왔구나, 이런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걸 하도 겪다 보니까, 그때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금리가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단편적이다. 이런 얘기 맨날 했는데, 언론이나 이런 기사를 보면은, 마치 금리가 오르면은 큰일 날 것 같이,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놀라운 건 아니다. 우리 이미 다 예고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시고 계셨죠? 그렇죠. 네. 추세다라고 알고는 있었죠. 근데 부디님이 이제 거의 본인의 생각을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팩트부터 말씀드리고, 더 자세하게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14일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로 0.2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항상 붙이는 말이 있죠. 이런 이유로 동결한다. 이런 이유로 인상한다. 이런 이유로 인하한다. 항상 이제 이유를 말을 해주는데, 이번에는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국내 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통화 정책을 계속 조정해 가겠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초반부터 이제 거의 결론을 말해 주셨는데, 이건 그냥 예상했던 그런 수순이고, 그렇게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은 아니다라는 게 결론 맞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세계적인 중국 빼고 중국만 중국 빼고. 유일하게 좀 인하 방향인 거고, 사실 전반적인 글로벌적으로 인상 추세에 있으니까 우리도 사실 돈이 북외로 빠져나가는 걸 어느 정도 이제 방어하려면 같이 금리 인상을 단행해 줘야 된다라는 것도 있을 거고, 두 번째는요, 물가가 사실 심상치 않게 좀 올라가고 있고, 세 번째로는 부채 관리를 조금 하겠다라는 의도도 있는 것 같고, 이 정도? 그렇게 많아요. 그래요? 예, 역시 경제방송에서 방송을 하셔가지고 지식이 많으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지금 금리가 4%대라고 신문에 나잖아요. 이게 지금 상당히 지금 높은 건데 사실. 그러니까 대출금리. 네. 대출금리. 그래서 높은 건데. 이게 지금 두 가지 요소인 것 같아요.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을 하고, 이제 한다고 예고를 하고 있고, 지금도 인상을 하고 있고, 예. 근데 대출금리는 4%가 아니라 거의 이제 7% 육박한다는 말도 있고. 대출금리는 그렇게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얘기야 항상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면서 네. 이제 물가, 유가가 오르니까 전체적으로. 물가가 이제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제 생각으로 지금 올리는 것 같아요. 물가 인상이. 그래서 금리를 그래서 이제 올리는 것 같은데, 네. 지금 기준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죠. 지금 현재도. 근데 앞으로도 많이 올린다고 합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올릴 수 있을까? 저는 좀 이따가 제가 나중에 답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미국
물가도 거의 뭐 41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 있습니다. 8%대 소비자 물가 상승을 했고 우리나라도 4%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에 좀 압력이 있는 것도 같고요. 어쨌든 기준금리 인상이 지난해 8월 이후에 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공석인 상황에서도 추후에 기준금리 인상을 또 단행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게 문제는 뭐 저축을 사실 열심히 하는 분들이라면 예금금리가 조금 오르는 건 사실 좀 기분 좋은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대출금리예요. 대출 받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영끌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말 그대로 영끌이란 게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나는 대출 받았는데 금리가 부담이 된다는 거죠. 기준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뭐 지난해 8월부터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그렇죠. 한 달에 뭐 평균 1인당 이자가 5, 6만 원 정도 늘어났다고 해요. 1인당. 네, 그래서 네. 1년 평균 뭐 60에서 70만 원 가까이 지금 뭐 늘어났다고 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쵸.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도 맞고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대출을 받았던 영끌했던 분들이 가장 피해자가 아닌가 가장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지속이 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저는 뭐 지속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기준금리는 일단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따라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또한 당연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뭐 변동금리 우리가 고정금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죠? 변동금리도 3%대에서 지금 5%대까지 지금 이렇게 돼 있고 고정금리도 이게 고정금리가 사실 조금 더 높잖아요. 그렇죠. 고정돼 있으면서 대신의 조건으로 좀 높게 책정이 돼 있는데 그게 지금 한 6%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은 당연히 좀 있고요. 근데 어쨌든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우리가 또 이 부분 짚어봐야 될 텐데. 예. 제가 항상 예전부터 얘기했어요. 네.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언론에 이제 기사나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나오는데. 그렇죠. 거기에 나오면 이제 항상 이런 거죠. 자, 미국이 드디어 이제 기준금리를 올린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안 올리면은 높은 금리를 선호하는 그 자본이 외국으로 빠져나간다. 외국 그렇죠. 자본들이 빠져나간다. 이론으로 그러면은 그렇게 배웠죠.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 우리도 금리를 올려야 올린다. 된다. 그렇죠? 근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부동산을 대출을 받고 샀던 사람들이 네.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 그렇죠. 이자 부담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시중에 매물을 내놓을 것이다. 그러면은 물건이 많아지니까 가격은 떨어질 거다. 이게 여태까지 그 고정적인 그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나오는 아주 고정적인 패턴이에요. 이게 어떤 공식처럼. 공식처럼. 네, 네. 저는 그래서 맨날 그걸 들으면은 어떻게 이렇게 20년이 지나도 안 바뀌고 똑같은 얘기들이 계속 나올까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래서 어땠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았죠. 그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동산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금리가 하나 가지고서 부동산이 가격이 떨어지느니 어쩌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생각이고 실제로 부동산 투자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이 아닌가. 제가 겪어본 바로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금리를 계속 올리는 게 뭐예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 우리 따라 올리지 않으면 우리 외국 자본이 유출이 된다. 이렇게 따라 얘기하는 올리거나 거죠. 조금 더 먼저 선제적으로 그렇죠. 올리자. 선제적으로 이제 이런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계속 올리잖아요. 계속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따라서 똑같이 올려? 미국. 그렇게 네네.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해외 자본 유출은 일단 당분간 막을 수는 있어요. 당분간 막을 수는 있지만 이게 이제 경기 위축을 초래를 하게 되고요. 국내 한계 기업들이 이제 무너지게 돼요. 그러면은 국내 한계 기업들 경제도 안 좋아지고 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외국 자본은 당연히 빠져나가는 것이고 우리 국내 자본까지도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지속적으로 미국이 올린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 올리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제가 조사를 했는데요. 네. 과거 2005년 8월 9일 날 미국 기준금리가 3.5%였고요. 한국 기준금리가 3.25%였어요. 이때 역전 현상이 벌어졌어요. 미국과 네. 우리나라에 역전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게 2007년 9월까지 지속됐어요. 네. 그러면 거의 2년 가까이 지속된 거잖아요. 네. 2년 가까이 지속되는데
국내 해외 자본이 빠져나가서 우리 경제가 어려운 일은 없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우리 경제가 탄탄하게 한마디로 잘 가고 있고 경제에 우리가 뭐 부도 위험이 없는 나라인데 예, 그런 나라인데 기업들 수익성도 좋은데 미국보다 금리가 낮다는 이유로 빠져나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빠져나갈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인상이 예상이 되지만 뭐 무턱대고 올리지 못한다. 사람들이 그렇지? 엄청나게 겁을 지금 뭐 먹고 있다. 아주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정도 선으로 막 마구마구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2006년도에 기준금리가 3.75%에서 2008년도 10월 달에 5.25까지 지속적으로 금리 막 인상됐어요. 네네. 기준금리가 5.25까지. 근데 그때 부동산 시장 어땠습니까? 부동산 시장이 그때 떨어졌나요? 아니요. 아니죠. 올랐어요. 그때 그렇죠. 계속.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이렇게 보면은 금리 가지고서 이 다양한 변수들이 있잖아요. 우리 공급이라든지 정부 네. 정책의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가 있는데 금리 가지고선 부동산 시장이 뭐 위축될 거다. 지금 막 살아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금리가 인상이 되면 위축이 돼서 뭐 이렇게들 이것은 사실은 저는 그 아마추어의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금리도 프로고. 프로. 네네네. 부디 프로. 어쨌든 금리도 영향이 없진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경제 기준이랄까요? 이런 건 물론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자 부담이 느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지만 부동산에는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다. 금리 하나만으로 이게 왔다 갔다 좌지우지 되기에는 그렇죠. 너무 많은 변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뭐 금리가 올라가면은 전혀 영향을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 영향의 가장 중요한 거는 단기적으로 심리적인 영향을 사람들한테 줄 거다. 왜냐하면 금리가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되니까 심리적인 영향은 단기간에 크겠지만은 이게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뭐 크게 미친다? 저는 그렇게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그렇게 되지가 않았다는 거. 그럼 금리보다 조금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가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지금 가장 공급의 문제죠.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뭐 우리 부동산의 철칙이라고 저는 맨날 얘기를 드리는데 네. 수요가 부족한데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은 오르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건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서울 같은 경우 특히 그렇죠.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지금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또 이제 규제를 풀어준다고 하는 그런 또 호재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은 뭐 어쨌든 심리적으로는 점점 좋아진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위축이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대신 이제 뭐 좀 나눠봐야 되는데 한마디로 금리 때문에 부동산이 침체한다 이것은 아니다. 결론은 저는 그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이 훨씬 더 중요한 이슈다.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또 궁금한 건 그거예요. 지금 실수요든 어쨌든 내가 들어가서 살려는 목적으로 거주의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든 아니면 좀 먼 미래를 보고 투자의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든 대출이 아주 많이 나오는 지금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대출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 그래서 조금 스톱 해놨단 말이죠. 좀 지켜보자. 이렇게 해놓은 분들 생각보다 많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이분들은 방향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 금리가 인상이 됐을 때 지금 사실은 제가 큰 영향이 부동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걸 나눠서 보면은 내 집을 장만하려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무주택자잖아요. 무주택자들은 금리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대출도 지금 규제하지. 또 금리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집장만 계획이 있는 사람도 일단은 보류를 할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전세나 월세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실제로 근데 이제 반대로 유주택자나 이렇게 투자의 목적으로 집을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사실은 대출 받는 게 아니고 전세를 끼고 사잖아요. 그렇죠. 집을. 그렇죠. 뭐 전혀 여기랑 별로 큰 상관은 크게 이렇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 무주택자들한테는 상당히 좀 영향을 받는 건 맞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을 지금 없잖아요. 네. 집이 없어요. 이렇게 집이 떨어지길 기다렸는데 안 떨어지고 집이 많이 올랐어, 지금 집값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유 전세 살거나 이렇게 하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건 분명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무턱대고 올라갈 수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내가 가능만 하다면 뭐 주변에 어떤 좀 뭐 부모님한테 돈을 좀 빌리든지 이렇게 조금 융통을 해서 일단 내 집 장만은 꼭 하시라고 저는 내 집 장만 시기가 없다라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부모님 세대도 그렇게 여유 있지 않은 분들이 사실 많아서 그거는 그렇죠. 어쨌든 내 힘으로 네. 대출 받아 사려고 했는데 대출 금리도 이렇게 오르고 사실 많은 분들 걱정이 좀 되실 건데 그래도 부디의 말씀은 금리 때문에 흔들지 마라. 흔들리지 말자. 크게 흔들리지 말자.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것 같고요. 어쨌든 보류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지역적인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흔들리고 계시다면 전화, 문자, 저희 이메일 계속해서 열어놓고 있으니까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 또 신중하게 결정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슈 함께 했습니다.